3040 세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이 벌긴 하지만 또 많이 써야 되는. 그때 신입사원 입장에서 야, 씨, 어떻게 1년에 700만 원씩 저축을 하지? 자동이체 내역 다 볼 수 있고 해지 처리도 거기서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뭐도 되냐면 이번 시간에는 3040 세대 자산 형성기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 같은데 3040 세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040 세대는 뭐 아무래도 많이 벌긴 하지만 또 많이 써야 되는 뭐 이런 시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잘못하다가는 뭐 하우스 푸어가 되거나 뭐 에듀 푸어가 되거나 뭐 이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세대가 아닐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제 아직까지 형성된 모아둔 재산은 별로 없는데 잘하면 모아둘 재산이 많아질 수 있는 그렇지. 기회는 있는데 잘못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마 30대, 40대 요기가 제일 중요한 시점일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 이제 3040 세대는 이제 뭐 자산 배분이다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축 금액을 좀 가능하면 많이 그렇지.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되는가요? 글쎄, 근데 보통 재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뭐 수입을 뭐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 중에서 저축 투자를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지출은 70 이하로 해라. 그러니까 70대 30의 법칙 이거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축 투자를 꼭 30% 이상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딱 갖춰놓고 뭐 정시펀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표는 30 정도를 꼭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말은 뭐 그렇게 30%, 20%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축을 하려면 이 소득은 딱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저축을 누리려면 안 써야 되는 거지. 씀씀이를 줄이는 그렇지. 방법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 다음날 쑥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저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저축을 할 수,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저축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 같은 거 없을까? 내 생각에는 일단 자동이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여 통장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 대신에 통장에 월급이 스치는 사이. 월급 들어왔다 그 다음날 쑥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자동이체 관리를 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급여 통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봐서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면밀하게 있어야 한번 되는 들어봐야 돼. 그래서 요새 통장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통장? 통장이 텅텅 비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가지고 통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동이체를 그러니까 미리 걸어놔라 이거지. 그치,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쭉 보면 어떤 통장에서 뭐가 어떤 날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중에서 좀 쓸모없는 통장 자동이체 항목 같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해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해지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항목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인 사이트 들어가면은 내가 은행 가서 뭐 자동이체 뭐 해지 서류 쓰고 신청 서류 쓰고 안 하고 내가 스스로 그냥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뭐 우리 은행 보통 은행 가기도 싫지만 가서 보통 보면은 기다려야 되니까. 반나절이잖아. 한 번 가면 맞아, 반나절이니까. 근데 그 사이트 들어가면 내 자동이체 내역 다 볼 수 있고 해지 처리도 거기서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뭐도 되냐면 A 은행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 거를 B 은행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굿 아이디어네. 그래서 이제 이때 정리를 할 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맨날 변동스럽게 나가는 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카드 같은 것들 그렇지. 신용카드 같은 것들은 막 변동이 많이 돼서 쓰기도 나가는데 이게 하고 두 개를 같이 놓다 보니까 이게 정작 중요한 게 안 빠져나가고 카드 대금 먼저 빠져나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많지. 그래서 이거를 자동이체할 때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변동 지출하고 고정 지출을 일단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통장도 아예 나눠야 되겠네. 그렇지. 자동이체를 딱 할 때 카드 요금 같은 것들은 별도로 빼가지고 변동지출 항목 거기서 자동이체된 통장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고 매달 일정한 금액 들어가는 거는 그 통장에다가 또 따로 자동이체를
하게끔 해놓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급 통장 들어오는 거 하나 있겠고 변동 지출 통장 하나, 고정 지출 통장 하나. 또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뭐 그 정도 범위면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변동 지출 통장에 카드 요금 들어가는 것도 얼마인지 우리 또 뭐 카드 쓰는 게 몇 개 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파인 사이트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카드 자동 관리하는 것도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 이번 달에 내가 청구되는 항목들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어. 이거 파인은 즐겨찾기 해놓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좀 봐야 되겠네. 매일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정도 이번 달에 지출되고 카드값 나가는구나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그 돈 넣고 나머지 고정되는 거는 이제 한 번만 기억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우기도 쉽네. 그거야 FINE 파인 땡큐 할 때 그 파인 파인이라고 하면 되고 거기 가서 일단 점검하고 그다음에 지출할 때 그러면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통 보면 우리가 카드 쓸 때는 신용카드 많이 써 아니면은 체크카드 많이 써? 나는 근데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가급적이면은 즉시 결제를 해버려. 쌓아놓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나도 뒷감당이 안 되더라고. 뒷감당 안 되지. 이제 오늘 쓰고 내일 청구되면 즉시 결제, 선결제 뭐 이런 걸로 해서 갚아버려서 왜냐면 체크카드가 좋긴 좋은데 혜택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신용카드는 뭐 마일리지도 쌓아주고 뭐 할인 혜택도 서비스가 좀 좋아서 신용카드는 쓰는데 바로바로 미리 결제를 해버리는 좀 귀찮지만 그래야 관리가 되더라고. 근데 일반인들한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물어보면 어느 게 좋냐 물어보면 금방 말했듯이 서비스는 신용카드가 좋은데 이거 쓰다 보면 감당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소비를 좀 통제하려면 체크카드를 쓴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그 소득공제도 더 많이 그렇지.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체크카드 쓰면은 소비가 통제될까? 사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예산을 짜놓고 그걸 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컨셉인데 이거는 마치 그냥 가계부를 사후적으로 그냥 써주는 그 역할밖에 안 되는 거겠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체크카드 통장을 급여 통장에 연결시켜 놓고 쓰거든. 그렇지. 그러다 보면 급여 통장에 돌아와서 체크카드 다 쓸 때까지 모르는 거야. 다 빠져나갈 때까지 소비 통제는 안 되고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정작 또 다른 거 빠져나가야 될 게 못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체크카드 쓰는데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용돈 같은 걸 예를 들어 내가 용돈 한 달 30만 쓴다, 50만 쓴다 이렇게 하면 그걸 체크카드로 쓰더라도 체크카드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야. 급여 통장과 분리해서.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한 그 변동지출 통장 그치. 일종의 연결이 된 체크카드 거겠지. 통장을 하나 딱 가져가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쓸 것 같으면 그 통장으로 급여 날 50만 원 이렇게 송금해 놓는 거야.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한 달 동안 자기가 삶을 꾸려나가는 형태로 설계를 해 나가면 가능하면 통제가 되는. 그리고 물론 다음 달 월급 오기 전에 그 50만 원을 다 써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거 반성을 하는 거지. 어디 내가 뭘 이렇게 나갔을까? 많이 썼을까? 내가 추가로 자금을 더 끌어오면 다음 달에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내가 잘못 설계했는지 한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를 외국 연구 자료 보면 이걸 한 달 단위로 송금하는 사람보다 주급으로 송금하는 사람들, 주 단위로 송금하는 사람들이 소비 통제를 훨씬 잘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고 주에 예를 들면 뭐 15만 원이다, 뭐 13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해놓으면 그 주 단위로 이제 자기가 소비를 통제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저축 금액을 늘리기에는 좋다는 거고 주 단위로 송금할 때도 뭐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송금하면 토요일 날 다 써버리거든. 그래서 주 단위로 불금을 송금하는 즐길 수 거, 있는 거니까. 주 단위로 송금할 때도 월요일 아침에 송금을 하는 거야. 그럼 월요일 아침부터 주말이 갈 때까지는 자기가 소비 통제하면서 가져가게 되면 저축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비를 통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뭐 용돈 교육이라든지 뭐 지출 교육 이런 것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나도 것 우리 같아요. 애가 올해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용돈 줄 때 주 단위로 주거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송금해줘. 일요일 저녁, 월요일부터 써라. 월요일부터 써라는 거지. 일요일 날 밤에 쓰면 어떡해? 일요일 밤에 뭐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내가 관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요일 날 저녁에 송금해가지고 한 주 정도 쓰게끔 계획을 가져가게끔 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또 지출 원칙이 계획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내 것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비를 좀 억제를 해서 저축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된다. 이게 포커스인데 사실 이게 옛날에는 금리가 높을 때는
뭐 똑같은 저축 금액이라도 얼만큼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목표 금액을 언제 달성하느냐, 얼만큼 크게 달성하느냐가 좌지우지 됐는데 이제는 뭐 워낙 저금리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그 원금 자체를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해진 세대가 된 것 같아.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맨날 우리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축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투자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오늘부터 해야지. 그 질문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어. 그 질문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 뭔가 걱정이 있는 거야. 그렇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마음은 사정은 불안한데. 여의치 않아서 좀 미루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해야 되는데 당장 근데 너무 크게 계획을 세우고 가지 말라는 거지. 그 말 중에 save more tomorrow라는 말이 있어. 지금 시작하고 소득 늘어나면 저축 금액을 좀 알아서 늘어나가는 형태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 내가 쓰는 말 중에 이제 개문발차. 그러니까 차가 떠날 때 급하면 문 열어놓고 출발하다가 출발부터 먼저 나중에 해놓고 좀 나중에 좀 조정하면 고쳐 되니까. 나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야지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세우고 가려다면 계획 세우다가 시간 다 가버리거든. 일단 젊은 나이에는 뭐 3040 세대 같으면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저축 금액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저축하는 게 되게 필요할 거고 내가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도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었지. 있어가지고 세금 효과도 크고. 근데 그게 소득 공제 한도가 7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입사원 입장에서 야, 씨, 어떻게 1년에 700만 원씩 저축을 하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700만 원씩 저축을 어떻게 하고 했더니 이제 그 금융위원 직원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딱 대놓고 하는 말이 700만 원 저축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소득 늘어가면 저축 금액을 늘려가십시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쌓여 있는 돈은 그 계좌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해서 얼마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너무 짜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정지출, 변동지출 뺀 이제 저축투자 통장이 이제 하나 또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통장에서는 이제 시작을 해서 상봉사공 더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